자,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 그 하자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푸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재 164페이지 문제 62번까지 했죠? 네? 그 사이에 안 푼 거 있으면 안 푼 거 다 풀었을 거야. 자, 그러면 165쪽에 가면 어떻게 돼? 63번 했죠? 네, 그러면 64번 행정이 전반에 관한 문제 됐어. 64번도 했어요? 4번도 했고, 그러면 65번도 했겠네. 허가 물어봤으니까. 안 했어요? 아, 하자구나. 자, 65번은 하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자라는 파트에서 행정법에서 논의하는 게 뭐뭐 있어?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에 하자 있으면 그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로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취소사 있는 행위는 행정쟁송 제기되기 전까지 하자를 보완하면 치유되는 거로 인정되고, 또 원래 무효인 행위를 처음부터 다른 행위로 한 것으로 간주하면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은 다 갖췄을 때 그걸 이제 다른 행위로 처음부터 다른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해서 그 효력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거, 그게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무효인 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위 취소하는 취소, 그 다음에 하자와 상관없는 철회, 실효,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의 끝부분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풀다가 시간상 다 못 풀었죠. 자, 65번 보면 옳은 거 오라는데 지문 1번 어떻게 돼? 우선 키워드가 무효잖아. 무효면 내용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효인 행위는 일단 권한 가진 게 아니 무효다 이렇게 판정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자, 무효인 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것도 없어. 응? 불가쟁력이라는 것도 없어. 그치? 불가쟁력 뭐야? 소송기간 지나면 더 이상 효력 다툴 수 없게 하는 거지. 응? 그런데 무효인 행위는 무효 확인 소송할 때 소송기간 제한이 없거든. 그러니까 소송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만 그 기간을 지나면 더 이상 소송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무효인 행위는 소송 제기간이 없으니까 불가쟁력이라는 게 없어. 그냥 처음부터 무효인 채로 그대로 쭉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효인 행위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나 이렇게 다른 국가기관도 이 행정기관 행위는 무효야 하고 독자적으로 무효라고 인정하고 무효를 전제로 자기 민사사건, 형사건 재판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런 것도 다 했었죠. 자, 1번은 쉬워서 문제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뭐에 관한 판례일까? 핵심이 치유, 그지? 치유. 그리고 첫 번째가 무효. 그러니까 무효와 치유는 연관관계가 없어요. 자, 치유라는 거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일단 하자, 흠은 있더라도 효력이 일단 발생한 행위를 흠을 나중에 보완해서 그 효력을 유지시켜가는 게 치유거든. 근데 무효인 행위는 뭔가 흠을 보완해서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발생을 안 했어요. 응? 그래서 키워드는 무효야. 거기에 징계 처분의 하자,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 징계를 받은 자 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징계받은 자가 나에 대한 징계 나 인정해. 인정했다는 뜻이지. 징계를 받은 자가 나에 대한 징계를 인정한다 그랬다라도 이거 원래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문장 이건 판례인데 키워드는 무효인 행위는 치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판례를 한 거죠. 응? 이걸 말 바꾸면 원래부터 무효인 행위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겁니다. 응? 그래서 무효, 치유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지난 시간에도 풀었다. 이거 어떤 논리로 문장을 파악해야 돼? 적법한 권한 위임받지 않고 세관출장소장이 관세 부과한 건 무효다. 이거는 원칙으로 따지면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한 거지. 그럼 권한이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무권한 행위야. 무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다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효인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 상황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뭐야? 이거 권한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하긴 한데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명백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자 권한 없이 한 처분이지만 하자가 명백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야? 하자가 있긴 있는데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응? 요거 두 가지, 요런 유형의 거 두 가지 외워둬야 그랬어. 하나는 지금 이거 세관 출장소장 얘기 나오는 거, 또 하나는 뭐였지? 저기 그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인데, 그지?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이면 국가공무원이고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사표 수리 누가 해야 돼? 대통령이 권한자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게 아니고 국정원장이 사표를 수리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권한 없는 자가 사표를 수리한 건데 판례가 이거 뭐래? 취소 사유래. 그래서 이거는 그 사표 수리는 단지 그냥 공무원 본인이 나 그만둘래 하고 지 의사로 사표 낸 거에 대해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일 뿐이고, 그런 점에서 이거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없대. 반대로 이거는 사표 수리권이 없는 자가 사표를 수리하니까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한 건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취소 사유. 그지? 그래서 국정원장이 사표 수리한 사건 취소 사유, 세관 출장소장이 관세 부과한 사건 취소 사유. 요 두 가지는 자주 나와 시험에. 그래서 야 3번이 그래서 답이 된 거야.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 그랬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키워드가 뭐야? 취소 소송 기간 경과. 그래서 이미 확정력 발생. 여기서 확정력은 세부적으로 말하면 뭐야? 소송 기간 지나서 발생하는 효력 뭐라 그래? 불가쟁력. 그죠? 확정력 또는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여기서 확정력은 소송 기간 경과와 연관되는 확정력이니까 불가쟁력을 가리키지. 그러면 여기까지 잘리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일단 취소 소송 제기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위헌으로 결정 내린 것의 효과는 이미 소송기간 지난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에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위헌 결정 내린 거가 장래를 향해서나 효력이 미치지, 여기 소급해서 이미 소송기간 지난 처분 다시 소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위헌 결정에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쉬운 말로 다로 바꾸면 뭐야? 이미 소송기간 지나서 불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위헌 결정과 상관없이 뭐해?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응? 이것도 자주 뜨는 지문. 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66번은 했지? 지난번에 도달 얘기했고요. 67번도 부관했고, 그죠? 그 다음에 68번은 하자의 승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두세 문제 풀어봤었어, 그죠? 하자의 승계 인정된 거 머릿속으로 몇 개 외우자 그랬죠? 그 중에 뭐 시험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있어. 시험.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대집행 절차상의 4단계 행위. 개통실비, 그지? 또 강제 징수 절차. 그래서 독촉하고 재산 압류하고 매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강제 징수 절차 상의. 그거 외에는 뭐 있냐면 여기 나왔나? 암매장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있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박스 안에서 풀어보면 기억은 쉽다, 그죠? 계고하고 통지잖아. 그럼 이건 대집행 절차상의 행위지. 승계된 거다. 그러면 답지에 기억이 들어가야 된다. 쉬운 것부터 일단 하자, 그죠? 근데 니은번 이 알고 있는 거다. 시험. 하자 승계 나오면 꼭 시험 얘기 하나 넣는단 말이야. 시험, 안경사 시험 들어갔으니까 하자 승계된 거다. 그럼 기억, 니은 두 가지만 알아도 답 골라. 다른 거 몰라도, 그지? 그래서 다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눈치껏. 그래서 1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요거 개별 공시 집가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 응?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돼? 이제 선행 처분이 개별 공시 집가, 후행 처분이 과세처분. 근데 두 행위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과 어떻게 돼? 각각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각각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래. 목적.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사이고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 그럼 원래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돼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판례가 그렇지만 이 잘못 땅값 정부에서 잘못 결정해놓고 이 잘못 결정된 거 제때 소송으로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그 잘못 결정된 땅값을 기초로 왕창 세금 부과한 거 이거 그대로 다툴 수 없게 한다면 상대방한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너무 가혹한 피해를 발생시킨대. 그래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한 예측 가능한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하자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 요게 디귿. 그리고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리을도 말 길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결정하는 거와 그 다음에 뒤에 독립유공자 예우법 적용 제외시키는 결정 사이. 이것도 요 논리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앞비행위 사이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라서 이건 당연히 하자 승계고, 디귿과 리을은 앞비행위 사이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인정한 거. 이렇게 네 가지. 그죠? 그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은 아니죠. 그래서 인정한 것만 열심히 외우면 된단 말이야. 응? 우리가 비읍, 시옷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시 떠올려 보자. 자, 건물 철거해라. 철거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으니까 대집행 조치로 계고하고 영장 통지하고 실행하고 비용 부과 및 징수하고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부터가 대집행 절차 아니야? 여기 사이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사이. 그지?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는 안 되는 사이. 이게 무효라는 말이 없는 한 철거 명령이 무효면 쫘르르 무효야. 철거 명령이 무효인 경우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거와 똑같은 논리가 세금 부과 처분, 세금 납부해라 과세 처분하고 세금 안 내니까 독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재산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고 공매하고 그다음에 청산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도 요거 전체가 요게 이제 강제 징수 절차, 그지? 요 강제 징수 절차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만 요 과세 처분과 이 뒤의 사이는 여기는 이쪽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고 이거는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조치고 이거는 별개로 봐요. 별개로 보니까 어떻게 돼? 의무 부과하는 법 따로 있어야 되고 강제 집행 허용하는 법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불러? 독촉 빼고 나머지 압류, 매각, 청산을 요걸 체납 처분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는 하자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자,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냈습니다. 1번이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9번은 했을 거고, 그 다음에 70번도 했을 거고, 71번 보도록 합시다. 71번 보면 취소와 철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취소와 철회는 용어가 다 철회란 말은 잘 안 쓰고 다 취소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취소는 애치당초 하자 있는 처분이 처음부터 나가 있던 걸. 그죠? 하자 있지만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라 효력이 일단 발생, 공정력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권한가증안이 나중에 취소한다 조치를 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원칙으로 이제 소급해서 철회는 하자 없는 적법한 행위를 장래를 향해서 없애는 거죠. 그렇다면 자 1번의 키워드는 뭐야? 1번은 쫙 문장을 4줄 읽어보고 넷째 줄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진짜 취소인가요? 철회인가요? 이거는 진짜 취소가 아니라 철회의 뜻으로 사용한 거죠. 뭐 보고 알 수 있어? 아니 첫째 줄에 하자가 없었대. 하자 없는 행위인데
처음 처분이 행해질 당시부터 하자가 없는 행위인데 다만 하자 없이 행해진 처분이지만 나중에 뭐가 생겼대? 응? 셋째 줄에 원래 그 효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이거 효력을 없애야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겼거나, 그지? 이거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이게 철회 사유야. 응?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철회를 하는데 두째 줄 맞나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맞아요?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지. 취소나 철회 따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하자 없는 처분이었지만 처분 이후에 이런 사정 변경 중대한 공익사의 필요가 있으면 이거를 장래를 향해 효력 없애는 조치로 철회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실무에서는 현실에서는 되게 취소라는 말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철회에 관련된 판례죠. 2번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이거 줄여서 말하면 취소의 취소, 그지?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취소의 취소 문제에 나오면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단 말이야. 맨 처음에 한 행위가 여기서 뭐예요? 과세처분이야. 상대방 국민에게 맨 처음에 과세처분. 그랬다가 이거 잘못됐다고 취소했다가 이거 취소한 걸 다시 취소. 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이거 세 개 있어요. 그래 놓고 맨 처음에 행해진 행위가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냐 침익적 행위냐 이걸 봐야지. 침익적 행위는 어떻게 돼? 취소해서 없어졌는데 다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한다 해서 이거 살아나지 못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말하자면 이번에 과세부가 이게 첫 번째 행위라고. 과세부가, 즉 과세처분했다가 취소하는 처분했다가 다시 취소해도 원래 부가처분의 효력은 살아날 수 없지. 행정기관은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를 다시 발생시키려면 세금 부과 조치를 다시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2번이 잘못됐죠? 소생한다 그래서. 응?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3번의 키워드는 어디야? 첫째 줄,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 그지?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인데 하자가 있게 행해졌대, 처음부터. 근데 하자가 있게 행해진 원인이 누구한테 있대? 상대방한테 있대요. 쭉 읽어보면 상대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 거짓의 방법을 써서 신청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구나. 그럼 뭐야? 신뢰보호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줄, 행정청이 나중에 알았어, 그죠? 이거 하자 있는 수익적 처분이 나갔다. 이걸 뒤늦게 알고 이거 취소. 이거는 처음부터 하자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취소예요. 철회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잘못이 있으니까 신뢰보호를 고려할 필요 없이 취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뢰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를 구별한 거죠. 취소 사유는 첫째 줄에 뭐야? 행정행위 성립 당시, 다른 말로 하면 처분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지? 원시적 하자 이런 말로도 불러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고, 철회 사유는 아무런 하자 없이 행해진 적법한 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즉 후발적 사정을 이유가 철회 사유다. 그죠? 그래서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 잘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72번 하자의 승계. 하자 승계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일단 틀린 거 고르라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지문 2번이 눈에 띈다. 대집행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뭐는 알고 있지? 철거 명령은 하고 이 뒤에 있는 대집행 절차 사이는 하자 승계가 안 되지만 대집행 절차 4단계 행위 사이는 하자 승계가 된다. 이건 알고 있어. 그렇다면 2번 말은 긴데, 그죠?
지금 뭐하고가 문제되는 거야? 첫째 줄에 선행처분인 계고처분 나왔지? 계고처분하고 그 다음에 후행처분이 뭐야? 둘째 줄에 대집행영장 발부 통보처분, 그지? 이게 통지야, 통지. 응? 통지 말하는 거지? 이 사이는 어떻게 돼? 우리가 하자 승계 인정되는 거지? 그렇다면 하자 승계 인정되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선 계고처분 위법, 취소 사유인 위법이 있는데 그만 취소해달라는 소송기간 놓쳐서 불가증력이 생겼는데 이때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은 앞선 계고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아무 문제가 없는 후행처분인 통지행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하자 승계잖아. 따라 그렇게 썼나요? 따라서 둘째 줄에 보면, 첫째 줄에 보면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 통지 이거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물주중에 앞선 계고처분이 위법이니까 후행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 계고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후행 대집행영장 통보처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선행의 위법을 주장해서 뒤행이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꼬로 하자 승계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말은 길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하자 승계 논의의 이론적 기초. 하자 승계 논의가 되려면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어야 되고 후행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처분에는 위법이 있는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행처분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불가증력이 생겼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지. 그러면 만나봐. 하자의 승계 문제는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고 여기는 안 들어있죠. 후행행위 자체는 하자가 없어요.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그 하자 정도가 무효인 하자가 아니라 취소세인 하자가 존재할 때 그죠? 문제되는 거다. 이거 자체로는 문제 없습니다. 여기다 추가하면 그리고 그 취소 사유인 선행행위 하자가 있지만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을 때 그지? 네. 선행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을 때가 추가되면 좋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4번은 줄이면 뭐가 되지? 둘째 줄에 뭐 나왔어? 비교 이거만은 뭐 신경 쓰지 말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응? 자, 이게 뭐냐면 선행처분이 뭐야? 선행처분이 여기 나와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바로 뭐야? 그 땅 공익사업에서 토지 강제로 수용당하는 사람 보상금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표준공시지가야. 근데 이게 잘못 결정돼 있는데 이 잘못 결정돼 있는 거 제때 안 다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제 뭐야? 우리 앞에서 수용 보상금, 수용 재결 이렇게 둘 사이가 나온다. 수용 재결. 수용 재결에서 보상금 결정한 거야. 보상 금액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 너무 낮게 됐는데 내가 제때 안 싸웠다. 그런데 뒤에 행해진 이 수용 재결에서 보상 금액 너무 적게 결정됐다. 이래가지고 이 표준지 공시가 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뒤에 수용 재결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 첫째 줄에 보면 보상금 증액 판결해달라고 다투는 소송. 이 소송에서 앞에 선행 처분인 표준지 공시가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위법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자 승계 인정한 거지. 그럼 이 둘 사이 앞에서도 공부했었지. 그거를 위법을 표준지 공시가 결정 위법을 독립반세로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지. 이거 하자 승계 인정된 거니까. 응? 그래서 하자 승계가 인정됐다 하는 말 있고로 후행행위 다투는 소송에서 선행행위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하자 승계 인정이란 말이야. 응?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73번 행정의 효력 다음 페이지 가면 행정의 효력 안 했죠? 응?
했어요? 공정력 불가능 이거 했었어요? 문장이 되게 길어. 그 다음에 74번도 한 것 같고, 그죠? 75번도 했죠? 자, 많이 했어요. 자, 76번, 17번도 한 것 같고, 자, 78번 하자 얘기 나오죠? 이제 하자 틀린 거로 해. 1번 키워드는 하자 치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키워드는 내용상의 하자야.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응? 우리 아까 보면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뭐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는데 징계받은 공무원이 자기에 대한 징계를 다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이 무효라면 치유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지? 무효인 처분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죠? 이거 판례에 따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가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절차를 좀 안 지킨 거, 응? 절차 또는 형식을 제대로 먹어요. 절차 형식상의 취소 사유인 하자, 응? 절차나 형식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 이거를 나중에 절차나 형식을 보완한다. 이렇게 되면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치유가 인정된다는 이게 판례입니다. 응? 절차 형식상의 하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내용상의 하자 치유 인정 안 됨. 절차나 형식상의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하자만 치유 대상이 됨. 자, 2번은 취소하는데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되냐 묻는 거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되죠? 취소나 철회 다? 응? 그래서 2번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끝에 가니까 하자 치유 물어보는데, 자, 키워드는 자진 납부야. 자, 위법한 세금 부과인데 행정청이 위법한 과세 처분을 했는데 상대방이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그래도 그 위법한 과세 처분의 하자가 자진 납부로 인해 치유되는 건 아니다. 응?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 그러니까 세금 고지서에 기재사항 다 제대로 안 줬고 세금 고지서 보내갖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냈다 하더라도 그거로 치유될 수 없대. 빠뜨린 거 다시 보내주든가 해야지, 그지? 그래서 키워드 자진 납부, 요거 자진 납부했다 그래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연결하면 되겠지? 자진 납부, 치유되지 않는다 그랬고. 자, 4번 잘하더니 4번의 키워드는 뭘까? 2개 골라보자. 응? 4번의 키워드. 핵심은 질문의 의도는 상대방 국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할 거라고 사전 통지해야 되냐. 이 사전 통지가 핵심인 단어야. 여기는 행정절차법하고 연결이 돼 있지. 응?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 이제 뒤에 행정절차법 공부할 때 할 텐데,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면 사전 통지 언제 하라고 돼 있지?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처분을 할 겁니다 하고 사전 통지 어느 때 하게 돼 있어? 당사자에게, 즉 상대방에게, 당사자에게 뭐 할 때? 권익을 이거 원래 법 규정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응?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그렇지? 그래서 이때 사전 통지하게 돼 있어요. 법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할 때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최종 처분에 앞서 이런 거 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듣도록 돼 있잖아. 그지? 이때 권익을 제한한다 하는 요구와 연관돼서 우리 대법원이 뭐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다. 이 규정의 뜻은. 따라서 여기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이 아니라 자기한테 어떤 권리이익을 달라고 신청을 해온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 법이 말하는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즉 이거는 이제 다르면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이미 부여된 권익을 제한하는 걸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야, 그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닌, 즉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자기한테 권리이익이 되는 이익되는 걸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은, 거부 처분하는 것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여기에 해당돼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저분은 이미 부여된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응? 그지?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 문제 나오면 늘 많이 내는 거야.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단어는 거부 처분이야. 동그라미 4번에.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신청받고 거부할 때 너한테 이런 이유로 거부합니다, 거부할 거야 미리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응? 간단하게 꼭 반드시 외워야 돼요. 거부 처분. 그러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니까 첫째 끝에 사전 통지를 안 하고 했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전 통지 안 하고 거부 처분에서도 위법이 아닌데 사전 통지 안 하고 거부했다면 위법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아닙니다. 응? 위법 자체가 되는 게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79번은 했죠? 네, 재량이 했고. 그 다음에 80번도 했고 81번도 했죠? 82번 하자. 82번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은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보세요. 명백성 보충요건서는 무효로 어떤 행정행위가 무효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 뭐만 있으면 일단 무효로 보자는 거야.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일단 무효로 보자. 그리고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로 보되 하자가 있다는 게 명백할 때까지, 이 명백까지 해야 된다는 건 예외적으로 어느 때만, 우리가 앞서도 공부했지만 어떤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많다든지 그래서 이거 함부로 쉽게 무효로 해버리면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그 법적 안정성이 크게 해쳐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 이제 명백해야, 하자가 중대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명백해야지만 무효로 본다.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기억본에 보면,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명백성 보충설은 명백성이라는 요건은 보충적인 요건으로만 보자. 응? 무효로 인정되는 데 있어서 중대성, 하자가 중대하다, 중대성만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명백해야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만 요구되는 보충적 요건으로 보죠. 그래서 첫째 줄에 무효인 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명백성이라는 건 항상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중대 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진다. 맞습니까? 중대 명백설은 항상 무효가 되려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대하고 명백해야지. 근데 명백성 보충 요소는 중대하기만 하면 일단 원칙적으로 무효. 그지? 또 하자가 명백까지 해야 된다는 건 예외적으로만 필요한 경우. 무효로 인정되는데 외적으로만 필요한 것으로 보니까 중대성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니까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 맞죠? 기억법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 무효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치?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 그럼 어떻게 되지? 이거 하자 승계 얘기하는 거야.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인데 이미 행정청은 너 왜 세금 안 내고 압류 처분 막 뒤에 체납 처분 나왔다 그랬잖아. 압류하고 막 매각하고 했다는 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조세 부과 처분하고 뒤에 체납 처분하고 이 둘 사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 부과 처분이 여기는 무효라고 나왔잖아. 세금 부과가 무효면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가 애시당초 없지. 근데 왜 세금 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재산 압류하고 막 경매하고 이거 선행이 무효면 어떻게 돼? 좌르르 무효. 그냥 자동으로 다 무효야. 그래서 우리가 선행 처분이 무효일 때는 언제나 후행행위 무효로 만든다. 언제나 승계된다. 응?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싸울 수 있지? 앞에 선행인 세금 부과 처분 이거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지. 얼마든지. 왜? 선행 과세 처분 무효면 선행 과세 처분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 제기관도 없잖아.
선행 과세 처분을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소송으로 싸워도 되고, 응? 선행 과세 처분 놔두고 뒤에 압류 뭐 공매 처분 이거 있지? 선행 처분이 무효니까 뒤에 것도 다 위법이고 무효라고 뒤에 거 무효 확인 소송해도 돼요. 뒤에 것도 다 무효된다 그래 봤잖아. 그 뒤에 거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기간 제한도 안 받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 처분이 무효일 때는 국민의 구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볼 때 니은번의 핵심은 무효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말 있고로 니은이 틀렸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와야 되고, 이 말은 선행 처분이 무효이면 언제나 후행 처분도 무효로 만든다. 응? 즉 하자 승계 언제나 되는 거야. 응? 앞뒤행위 사이가 어떤 사이냐 따지도 않아요. 그냥 선행 처분이 무효면 뒤행위도 무조건 무효로 만든다. 응? 그래서 뒤행위를 무효라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번 문장은 쭉 긴데, 예를 들어 이제 애들 학교 앞에 무슨 뭐 술집, 뭐 모텔 이런 거 허가해 줄 때 법이 뭐였대? 여기 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거치게 돼 있대.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기 앞서 이 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핵심 단어는 두 번째 줄.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빠뜨렸대. 위원회의 심의 절차 누락. 자, 요거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경우 취소 사유로 다뤄요. 응? 무효로까지는 안 봐요. 근데 이것도 원칙론적으로 그렇지 또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고. 그 어떤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거라면 그 절차를 빠뜨리고 한 거 무효라고 한 것도 있어요. 응?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따로 외워야 되지. 무효라고 한 사례는 예외적이니까 따로 외우되,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안 거치고 하면 절차를 안 거쳤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조치를 했거나 거치긴 거쳤는데 제대로 안 거치고 부실하게 거쳤다. 이런 정도면 취소 사유. 그래서 요거는 그 위원회의 심의 절차 누락은 무효로까지는 안 보고 취소 사유로 다뤘어요. 그래서 디귿이 됐죠. 그 다음에 리을은 하자의 승계를 물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하자의 승계는 어떻게 돼?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로 승계되는 거지, 앞서 행해진 행위의 위법이 뒤로 이어지는 거야. 이 문제지. 뒤에 자식의 유전자가 부모에게로 승계될 수는 없는 일이야. 그거는 하자의 승계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문제고, 시간적으로 뒤에 행해진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해서 앞에 행위 취소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 리을번 선행행위 하자를 후행행위 다투는 경우 이것만 하자의 승계 문제가 되는 거고, 뒤에 뒤행위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선행행위 다투는 건 하자의 승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하자의 승계 문제가 아닐 뿐더러 그는 허용될 수도 없는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번 하나뿐이네. 그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83번은 했죠. 84번도 했고, 자 85도 했고, 86 하자. 옳은 걸 모두 고르면, 자 1번 처분이 하자가 있냐 없냐? 응? 국민한테 행해진 행정처분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처분이 행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1번의 키워드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 줄여서 우리가 처분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응? 기억은 오죠?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억 5. 니은 어떻게 돼? 원칙론적으로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우리 중대명백설 얘기하는 거지. 응? 무효라고 인정되기에는 법의 중요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도 위법이라는 게 명백해야만 한다. 이게 중대명백설 얘기입니다. 응? 우리 통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무효로 본다. 응? 원칙론 니은도 맞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디귿번은 무슨 설을 얘기하는 걸까?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 하자가 중대하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일단 무효로 보고, 하자 있음 위법이라는 게 명백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뭐 다른 이해관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명백성을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라는 요건으로 보자. 이거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무슨 설이야?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응? 그래서 하자 있음, 즉 위법이라는 게 명백해야 된다는, 명백성은 제3자를 보호하거나 3자 다른 이해관계 있는 국민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무효로 인정돼서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권리 구제하고 위법 판결을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크다면 하자가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즉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했습니다. 이게 그 의견이 바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응? 그리고 이 견해에 따라 판결한 사례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응? 그래서 리을번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리을번처럼 판결했어요. 이 디귿설에 따라서 리을번 헌재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자, 첫째 줄의 끝에 보면 하자가 중대하대요. 명백하다는 말은 없어요.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는 않지만 뭐한대? 그거를 하자가 중대하기만 한데도 첫째 줄에 무효로 인정해주면 그러면 뭐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들이 없어서 첫째 줄에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이걸 무효로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구제 필요성은 엄청 클 때, 이때는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하자만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거야. 이게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무효로 볼 수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야. 근데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X가 됐습니다. 리을번.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면 답이 안 돼. 그래서 기역, 디은, 디귿 이렇게 3번이 답이 됐어요. 또 나올 거야 계속. 그 다음에 87번 공부를 하면 이거 시간을 잘 봐야 돼. 우리가 법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어떤 법 집행행위 처분을 하고 난 후에 근거법이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이 나온 경우와 이미 어떤 법이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이 나와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한 처분이 행해진 경우, 이거 그 처분의 효력이 다르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을 지문 1번을 보니까 자 순서가 어떻게 했어? 뭐가 먼저 있어? 처분이 먼저 행해졌지. 처분이 먼저 있고 나중에 그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 내려졌대. 그러면 이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판단하잖아. 처분할 당시를 보면 이 법률 근거되는 법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이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할지라도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는 명백했다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그지? 이 말이 와야지. 그래서 처분이 먼저 있고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 위법이 결정이 나중에 나왔어. 그러면 그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과 마찬가지가 돼서 하자 있는 처분인데 그 하자는 중대한 것이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끝에 가서 갑자기 당연무효다. 이게 틀린 거야. 하자는 중대한 것이지만 처분할 당시에는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미 효력이 살아있는 효력 있는 법에 의해 행해진 처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객관적으로 위법이라는 게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자가 중대한 것이지만 명백하지는 않아서 취소 사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1번 잘못됐죠. 그래서 문장을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체크하면 처분이 먼저 있고 근거법령이 위헌 위법이 나중에 결정 나왔다면 결국 물어보는 건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냐 취소 사유냐인데 취소 사유라고 본다 이거잖아. 근데 무효라고 했잖아. X. 그래서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그냥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 내리면 그럼 뭐 생각을 해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려달라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자기한테 행해진 법 집행 조치 위법이야 재판 걸고 재판 청구하고 이 근거 법률 위헌 위법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재판도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법령과 관계된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과 관련돼서 제기되는 재판에도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리면 그 위헌 신청을 한 그 재판 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쳐서 그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이후에도 그 위헌으로 결정난 법률이 이제 전제가 돼서 제기된 소송에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의 틀리게 안 나와요. 그래서 위헌 결정 위헌은 거기다 미칩니다. 자, 3번은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처분 이후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이 됐대요. 그죠? 그러면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거 법령이 위헌 위법으로 결정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집행한 공무원, 우리 행정공무원이 법령 위헌 위법이라고 독자적으로 심사해서 이거는 무효야, 우리 적용할 수 없어, 그렇게 판정하고 집행 거부권 없어요. 자, 처분이 있고 난 뒤에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이 헌재에서 뒤늦게 났다. 그럼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행정공무원은 이게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집행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응? 그래서 있다, X. 그 다음에 4번이 답이 됐는데 4번은 순서가 중요하죠? 응? 자, 여기 순서를 보면 첫째 줄 중간에 있어요.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이 됐어요. 그치?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이 되고 난 이후에 뭐 들어가는 거야? 강제징수.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딱 3단계로 나왔어. 뭐 했냐면은, 자, 과세처분. 그 다음, 과세처분 한 이후에 뭐 나왔어? 근거법률 위헌 결정. 위헌 선언. 자, 요 두 단계까지 보면, 자, 세금 부과한 이후에 근거법률 위헌 결정 내리지만 이 과세처분은 뭐로 본다 그랬지? 하자가 중대했다고는 하지만 명백했다고 할 수는 없어서 요거는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이다. 그지?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이 뒤에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뭐 하지? 왜 세금 안 내? 강제징수 들어간단 말이야. 응? 강제징수. 여기 우리 책에 나오면 뭐 재산 압류등, 체납처분. 그런데 이거는 이미 순서상으로 보면 언제 하는 거야? 세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이후에 하는 거잖아. 이거 위헌 결정 난 이후에 하는 거 할 수 없고, 한다면 뭐다 이거? 무효. 이거는 무효. 응? 그래서 요거를 잘 시점을 기준해서 요거 이전에 행해진 과세처분은 취소사유.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 강제징수 들어간 거는 무효. 응? 따라서 4번을 보면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고 난 이후에 체납처분 들어간다 그러지? 강제집행 들어가는 거야. 세금 안 낸다고. 그지? 이거 위법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 위법이며 위법 정도도 무효.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88번은 했죠? 응? 그 다음에 하자 부분이 또 어디나 89, 90대 했을 거고 하자 얘기. 자, 91번 했을 거고 92번 안 했죠? 자, 92번은 또 판례 하나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네. 자, 92번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평가 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법령에 따라 평가 인증을 취소했다. 이게 진짜 취소인가? 응? 진짜 취소가 아닐 거야. 문장을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갑은 맨 처음에 어린이집
처음에 평가 인증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처음에 하자 있게 평가 인증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적법하게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상대방 보조금을 거짓으로 사용하는 게 사후에 발생한 사정이 있어서 이 어린이집 계속 그 평가 인증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없는 사후 사정이 생겨서 상대방이 위반이 생겨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회예요. 철회. 응? 그래서 셋째 줄에 취소라고 썼지만 이거는 철회의 뜻으로 사용한 거다. 그지? 따라서 자, 문장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지문 1, 2, 3, 4번 중에 평가 인증을 취소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본래의 뜻은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다 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어요. 진짜 취소가 아니란 말이야. 철회지. 그지?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철회에 해당한다는 걸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철회. 이 철회하는 조치는 자 철회의 효과를 물어봐요. 행정기관이 철회하면 이거 장래에 향해서 장래에 향해 어린이집 평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장래에 향해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응? 그리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건데 예외, 이게 원칙이라면 예외, 원칙이 그건데 예외. 이 철회라는 조치를 한 이전으로 소급해서 행정청이 철회 조치를 한 이전까지 소급해서 없던 일로 하는 소급표가 인정되려면 법에서 소급표를 인정하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소급표가 인정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급해서 효력을 없어지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대. 자, 이게 판례예요. 따라서 4번 문장을 잘 봐. 4번 어떻게 돼? 틀렸지? 철회에 해당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이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소급하여 상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면 2번이 답이네.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소급해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소급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이게 판례의 뜻입니다. 응? 2번.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는 또 다 풀었죠? 뒤에 또 하자 찾아보자. 95번.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거 나왔던 집은 또 나왔네. 무효, 공정력, 불가증력 이런 거 없다. 2번 순서. 어때? 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뒤에 집행행위 묻고 있잖아. 집행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어?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난 이후의 집행행위지. 위헌결정 있고 난 후의 집행행위는 무효다. 맞죠? 응? 그래서 5. 3번 어때? 앞서 행위가 무혐은 그냥 무조건 뒤 행위도 무효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 치유에 대해서 묻고 있지. 하자 있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은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이거나 취소사 있는 행위가 돼서 결국 권한인간에서 취소해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치행정상. 그래서 치유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될 수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행정경제성 도모,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위 반복을 피하고 국민과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가 틀렸어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만 허용입니다. 응?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만 허용. 자, 그 다음에 97번도 했고 96번도 했고 97, 98도 했나요? 98 했어요? 네, 많이 했네. 99도 했고 100번도 한 것 같아요. 101번 하자. 틀린 거 올라라. 1번 꽤 자주 나오는 판결입니다. 키워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 그치?
근데 오늘날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공익입니다. 어? 무슨 행정기관이 무슨 사업을 하면, 예를 들면 무슨 뭐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변에 뭐 반경 몇 킬로 이내 미치는 환경을 평가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업인데, 그지?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될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업 승인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청이 승인을 내줬다면 그거는 무효래. 무효. 자, 키워드 기억할 거.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음 사업 승인 내준 거 뭐라고? 무효다. 응?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음 딱 보이면 물어보는 건 딱 하나야. 무효냐 취소하냐 물어봐. 응? 그래서 무효다 1번호. 그지? 근데 우리가 1번을 공부하면서 또 같이 짝을 이뤄서 공부할게. 환경 영향 거기다 같이 영향 평가를 이런 표현에서 다소 부실하게 거친 경우. 자,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를 다소 부실하게 거쳤는데도 행정청이 사업 승인 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실하게 거쳤음에도 사업 승인해준 처분은 뭐라고? 이거는 다소 부실하게 거쳤으면 사업 승인 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위법 아니다. 그렇게 판례해요. 다소 부실하게 거쳤다는 것만 갖고는 사업 승인 처분이 그것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니래. 만약에 부실하게 거친 정도가 거친다고 그냥 모양새 냈지만 아예 처음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안 거친 것 같은 그런 경우라면 이게 이제 사업 승인 처분은 무효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다소 좀 부실하게 거쳤더라도 사업 승인 내준 처분이 위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위법 자체가 아니래. 이게 판례. 응? 위법이 아니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취소 사유다. 이거 틀린 말이야. 응?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안 거치면 무효. 다소 부실하게 거치면 취소 사유. 이렇게 외우면 안 돼. 다소 부실하게 거친 건 위법 아님. 응? 조심. 응. 그래서 이거 1번 지문은 아예 안 거친 거니까 무용. 다소 부실하게 거친 건 위법 아님. 취소 사유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심. 2번은 세관 출장소장 나왔지? 그럼 뭐야? 무효야 취소 사유야? 취소 사유. 응?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중대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볼 수는 없다. 응? 그래서 결국 취소 사유 맞고. 3번. 3번은 뭐야? 아마 무슨 사업 공사 무슨 사업 하나 봐. 근데 이거 사전에 뭐 하게 돼 있대? 그 주변 지역의 그 교통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돼 있는 건가 봐. 그런데 행정청이 교통 영향 평가를 안 거쳤는데, 응? 사업 시행자가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 승인 같은 걸 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그치? 나중에 언제까지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칠 것을 부관으로 달고 조건으로 달았어요. 그래서 두째 줄여 보니까 최종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 영향 평가 심의 피증을 교부받을 것을 말하자면 뭐 조건 같이 부관으로 붙여서 무슨 사업 승인 내줬단 말이야. 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다. 이게 잘못됐어요. 응? 이것은 이 판결의 골자는 그냥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취소 사유라고 언급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나 봐. 원고가. 그랬더니 법원의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출제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낼 수밖에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느냐 아니냐만 갖고 물어봐. 응? 그러니까 자 3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콤마 미치자. 건축허가 최종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을 건 부관. 요 단어? 그치? 요 단어 보면 무효 아니라 그랬다. 응? 그렇다고 취소 사유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효냐 아니냐가 다투어진 사건인가 봐. 근데 무효 아니라 그랬다 라는 게 판결의 핵심 결론이야. 응?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네. 근데 4번은 우리가 공부했는데 물어보는 건 하자의 치유. 그런데 무슨 단어가 키워드라고? 무효인 징계처분이라고 했잖아. 무효면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무효인행위는. 그지? 무효, 치유되지 아니다. 맞죠?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지? 반복됐어. 그 다음에 102번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취소. 옳은 것만 골라보라. 취소. 자, 취소는 1번 기억번에 보면 셋째 줄. 여기만 셋째 줄, 넷째 줄만 그만 봅니다. 자, 지급 결정을 이렇게 시작하지? 셋째 줄 중간에. 그 지급 결정이 말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 행정기관이 신청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걸 변경 내지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응?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뒤에 징수처분 내린 거. 징수처분은 이제 돈 줬던 거 박탈하는 거야. 뺏어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둘을 지급 결정을 변경 내지 취소하는 처분하고 뒤에 넷째 줄에 징수처분하고 하자승계 문제는 아니고, 자, 이런 걸 써.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누군가한테 보조금을 주는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실제로 보조금도 줬어. 응?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는 적법하게 그 보조금 지급받은 거로 알고 생활비로 다 썼어. 근데 행정청이 나중에 이 보조금 지급 결정이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그러면 보조금 지급 결정은 적법한 취소라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한 건 적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자기는 적법하게 받은 거라고 믿고 신뢰하고 다 돈 썼는데, 그치? 그걸 또 여기 징수처분이라는 게 이제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 이것과 반드시 적법이라고 할 수는 없대. 그 징수하는 거는 또 별도로 상황을 따져가지고 징수처분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징수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지급결정이 위법, 하자가 생긴 원인이 행정청이 잘못했고 상대방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은 신뢰보 차원에서 취소는 되더라도, 지급결정은 취소는 되더라도 그 이미 써버린 돈까지 강제징수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지급결정 취소시킨 조치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돈 강제 징수하는 처분까지 반드시 그게 적법이 되는 건 아니라, 그게 적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징수 처분은 또 지급결정 취소하고는 또 별도로 그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이야. 따라서 그 징수 처분도 반드시 적법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기억은 틀렸어요. 응? 이 문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이렇게다.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을 했는데 그 무효란 말이야.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하면 당연 무효인. 그래서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처분. 응? 근데 이거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은 실제로 그 처분한 행정청이다. 응? 실제로 그 무효인 처분을 권한 없는 기관이 처분했잖아. 그 권한 없는 기관이 지가 해놓은 거 스스로 취소할 행정청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웃기는 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당연 무효인 처분은 취소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 놔둬도, 그죠? 영원히 무효인데 아마 여기서 취소한다는 건 애시당초 무효였다고,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치? 어쨌든 당연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거라는 애시당초 권한 없는 행정기관이 에게 속하는 거래. 응? 따라서 법적으로 원래의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속하는 게 아니래. 응?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줄까지만 자르도 되지.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 무효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에 처분한 처분청에 속한다.
당해 처분한 처분청이 바로 권한 없는 행정기관 아니야? 그렇지. 지가 권한도 없으면서 처분해놓고 그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권한 없는 행정기관 스스로가 취소권을 갖는 거다. 응? 그죠? 그거 핵심. 니은 오. 그 다음에 뭐 디귿은 너무 쉽다. 그치? 디귿은 상대방한테 이익준 처분인데 첫째 줄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래. 그 말이 핵심이지. 그러면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있고 신뢰 보호의 필요가 없으니까 행정청은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 줬던 거 취소해도 문제가 안 된다. 너무 쉬운 문장, 그지? 신뢰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귀책 사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만 틀렸네요. 니은 디귿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104번은 했고 105번도 했고 그렇죠? 106번도 했나요? 많이 했다. 106, 107 했어요? 야 진짜 많이 했네. 그러면 108도 했고 109번 안 했죠? 108은 했어요? 네, 109번. 자, 109번하고 쉬었다 합시다. 109번 하니까 하자 틀린 거 오르래. 자, 1번을 보니까 행정청이 뭔가 국민한테 법집행위 처분하는데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대. 응? 행정청도 뭔가 헷갈릴 만한, 누가 봐도 헷갈릴 만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대.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거 둘째 줄로 보니까 정확히 조사를, 통상적인 우리가 법 집행할 때와는 달리 뭔가 더 세밀하게 막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만 이게 잘못된 조치하다고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할 때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청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만 어떤 법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설령 결과적으로 볼 때 행정청이 법 집행한 처분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이건 뭐야? 중대한 하자가 있을지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 중대한 하자는 있지만 명백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결국 뭐야? 취소 사유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취소 사유,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 첫째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 그 다음에 정확히 조사해야만 되는 경우,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 하자.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하자 위법이 있다는 게 명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쳐도 명백하게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1번 지금 맞고 2번. 2번은 조례가 나왔는데, 그죠? 자, 2번의 첫째를 보니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가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이 조례를 정할 수 없는 국가의 사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정해놨고, 그 조례는 무효인 조례가 될 텐데, 그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경우. 근데 판결문은 이렇게만 잘라서 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이 행정 처분할 때 이 조례가 무효인지 아닌지 판정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야. 아주 단순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을 먼저 하고 처분 이후 어떻게 돼? 처분 이후 그 처분의 근거법이 뭐야? 그 근거 조례가 무효라고 판정이 난 거야. 응? 무효라고 판정이 난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쉽지? 그러면 이 처분은 뭐야? 무효야, 취소사유야? 설령 근거 조례 없이, 근거법 없이 처분이 행해진 거로 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처분 당시에는 이 조례가 무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취소사유야. 응? 여기 자리에 뭐 조례만 들어간 거지, 이게 법률 뭐랑 똑같은 논리잖아. 따라서 문장 속에 그게 안 들어가 있지만 원래 판결의 사례가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라내니까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안 가죠. 그래서 처분이 먼저 있고 처분 이후 근거 조례가 이제 위헌 위법 결정이 난 경우예요. 그럼 그 처분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
그래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해다. 이게 맞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이거는 가만히 보면 셋째 줄에 그 하자를, 그가 뭐겠어? 그가, 응? 그가 보충력 편입 처분이야. 그러니까 보충력 편입 처분의 위법, 하자를 내세워서 뒤에 행해진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 뭐에 관한 주제지? 하자의 승계. 그래서 선행 처분이 뭐야? 보충력 편입 처분. 후행 처분이 공익근무원 소집 처분. 둘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 인정 안 됩니다. 승계 인정한 사례 몇 가지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하자 승계 인정 안 된다는 건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서 뒤행이 취소하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뒤행의 효력을 앞행의 위법을 이유로 뒤행이 다툴 수 없다. 하자 승계 부정. 맞는 얘기입니다. 응? 그다음에 4번은 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새로 샀다. 내가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얼마 납부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매매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죠. 응?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하자는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나 이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핵심이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못 갖췄다면 이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는 게 판례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참 이 4번 지문은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았어, 판례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결국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요건을 못 갖추게 된 경우 이때는 취득세 신고 납부 행위는 무효다. 응? 신고 납부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110번 했고 111번도 했고 112번도 했고 113번 했나요? 그렇죠? 113번부터 쉬었다가